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시바이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조용하지? 호재는 많은데 왜 가격은 안 움직일까?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바이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시바이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산시장 전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유엔과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중장기 경제보고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위기는 과거처럼 한 번에 터지는 금융위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생활과 자산을 잠식하는 구조적 침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대공황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진 않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부채는 줄지 않으며 국가 단위의 재정 여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쪽은 항상 일반 투자자가 아닙니다. 정책을 먼저 알고 흐름을 먼저 읽고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는 쪽, 즉 엘리트 자본과 대형 자산가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크게 먹고 빠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오랜 시간에 걸쳐 포지션을 쌓고 변동성 속에서 꾸준히 수익이 남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음에 무엇이 급등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디에 있으면 시간이 내 편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산시장 안쪽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산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력이나 고래라고 불리는 자금들은 절대 뉴스가 터진 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식 발표 이전, 대중이 체감하기 전에 시장의 공포도 희망도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 포지션을 먼저 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에서 시바이누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개인들의 기대나 커뮤니티의 희망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바이누는 단순히 커뮤니티 열기로 움직이는 밈코인의 범주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전 세계의 주요 거래소에서 동시에 상장되어 있고 특정 국가나 시간대에 의존하지 않고 24시간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어지는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한 자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가 보다 팔고 싶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바이누는 이미 이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알트코인 중 하나입니다. 일시적인 거래량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상시 거래 흐름, 수백만 단위의 글로벌 홀더 분포, 그리고 특정 이벤트가 없어도 시장이 유지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는 단기 테마성 코인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도 유동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기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금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인기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시바이누처럼 거래가 끊기지 않고 참여자가 분산되어 있으며 출구가 항상 열려있는 자산은 자금을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시바이누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건 누군가의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자금이 바라보는 안정성의 조건에 부합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 자산, 즉 시간을 두고 포지션을 쌓기 좋은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거래소에 있던 물량이 조용히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다라는 신호라기보단 이 판을 오래 본 자금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내부자라는 표현이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건 불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변화, 규제 방향, 자금의 흐름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읽고 그에 맞춰 미리 구조를 잡는 쪽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금의 행동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조용할 때 모으고 의심받을 때 버티고 모두가 확신할 때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기다리고 가격이 안 움직인다고 지쳐서 떠나버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뒤늦게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애매하고 확신도 공포도 아직 분명하지 않은 구간은 오히려 이 판을 설계하는 쪽에서는 가장 편안한 진입 구간이 됩니다. 시바이누가 이 구간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건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시바이누가 오를까가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도 되는가, 아니면 수익이 남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시장은 개인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금리나 정책 이야기 하나만 나와도 하루 만에 30%, 40%씩 빠지는 날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람의 감정과 판단만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큰 자금을 굴리는 곳들, 유명 펀드 회사들, 대형 투자자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운용하는 고래들은 사람이 직접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밤낮 없이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프로그램 매매로 시장을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더 잘 맞히자가 아닙니다. 나 대신 계속 움직여줄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3%,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하루에 3%는 15만 원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일이면 약 650만 원, 24일이면 원금의 2배 근처죠. 30일이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큰 자금들은 큰 수익을 한 번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작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을 씁니다. 우리가 500만 원으로 이 정도라면 이 구조를 100억, 500억으로 돌리는 쪽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매일 3% 수익이 나오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정해진 규칙대로 24시간 움직이는 프로그램과 AI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조가 바로 프로그램 매매, 그 중에서도 DCA 매매입니다. DCA는 조금씩 나눠서 접근하고 가격이 움직일 때 작은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수익은 작지만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하루 목표 수익률 3%에 가까워집니다. 말로만 하면 신뢰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직접 넣고 한 달 동안 돌려봤습니다. 15,000달러로 시작해서 한 달 뒤 28,000달러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운이 좋아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아무 프로그램이나 아무 설정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로직부터 먼저 설계했습니다. 이 로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큰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짧은 움직임만을 수익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항상 분할로 접근할 것, 수익이 나면 욕심부리지 않고 정리할 것, 그리고 손실이 커지기 전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설계할 것. 이 구조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하든 계속 작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잘 맞았느냐가 아니라 한 달 내내 같은 방식이 유지되는지를 봤고 그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날은 있어도 감정적으로 손절로 마무리된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 구조는 제 핸드폰에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건 투자를 잘하는 사람만을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기준은 사람이 세우고 실행은 프로그램과 AI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하루 종일 볼 필요도 없고 감정에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나도 써봤더니 됐더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같은 조건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수익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구조에서 갈립니다. 특히 차트 보면서 매매하다가 매번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매매해왔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더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실력 부족이 아니라 혼자서 모든 판단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에서 개인이 계속 지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모든 판단을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한 사람이 혼자 쓰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투자에서 싸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팅부터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맡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와 세팅입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감으로 매매하다 그걸 반복하면서 계좌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사람의 감정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투자부터 행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링크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에 신청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로 신청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PDF 파일 하나 던져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의 투자 성향과 시드 상황에 맞춰 한 분 한 분 직접 세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복사해서 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팅을 직접 맞춰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일정 인원까지만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부터 차례대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 구조, DCA 기준, 분할 진입 방식까지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루 15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이 구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경험이 앞으로의 투자에서 훨씬 큰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하나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